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오늘 오전 동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매튜는 상륙과 동시에 4급에서 3급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동남부 4개 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19마일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매튜가 남동부 지역에 상륙해 플로리다와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 곳곳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플로리다주에서는 주민 60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주민 2만 2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 주민 50만 명과 조지아주 서베너 주민 50만 명이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이미 피난길에 나선 200만 명을 포함해 300만 명 이상이 매튜를 피해 서부 내륙 지방으로 대피했습니다. 매튜로 인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세인트루이스 응급대응센터는 50세 여성이 심장정지로 사망했다면서 매튜가 몰고 온 강풍 탓에 응급신고를 받고도 구조팀이 출동하지 못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는 지난 5일부터 4,5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시월드는 일시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등의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연방재난관리청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팍스뉴스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시아인을 조롱한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과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피터 구 뉴욕시 의원 등 정치인들과 아시안 옹호 단체들은 6일 맨하탄 팍스 방송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일 방송된 디 오라일리 팩터의 제시 워터스가 진행한 5분짜리 워터스 월드가 아시아인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워터스는 맨하탄 차이나타운을 찾아 행인을 상대로 올해 대선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등을 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워터스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편견이 가득한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자신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파는 물건은 작물이 아닌지, 미국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메이저 뉴스 프로그램에서 아시안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인종차별적인 방송이 보도된 것은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팍스사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공개 사과와 해당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 파하드 만주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본 것 중 가장 뻔뻔스러운 인종주의적 방송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워터스는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렸지만 사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예비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열차는 규정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차에서 회수한 비디오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열차 속도는 시속 21마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속도인 시속 10마일보다 2배가 넘는 것입니다. 사고 열차 기관사 토머스 갤러거는 증언에서 역에 접근할 때 시속 10마일로 달렸고 탈선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날 발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의에 따르면 사고 열차는 규정보다 느린 시속 8마일 정도로 운행하다가 탈선 38초 전부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 비상제동장치가 작동한 것은 충돌 직전 약 1초에 불과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속도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록 장치에 따르면 충돌 전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는 연료 공급 조절판이 중립에 위치해 있다가 충돌 38초 전 4단으로 전환됐습니다. 충돌 직전 다시 중립 위치로 돌아갔으나 열차는 그대로 승강장으로 돌진했다고 교통안전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로만은 사고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국어 교육과 보급에 힘써온 미주 한국어 재단이 2016년 갈라를 개최합니다. 재단 관계자들은 우리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미주 한국어재단.
뉴욕 뉴저지 일원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6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2016년 갈라를 준비하고 기금 $10만 모금에 나섰습니다. 한국어재단은 지난 2010년 팰리세이즈파 고등학교 한국어반을 시작으로 현재 리치필드 학군,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등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국어반이 늘고 있다고 그간 성과를 나누며 앞으로 한인이 많은 시카고, 애틀란타, 시애틀 등 타주에서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6명이 260명이 됐다는 것은 한 6년이 한 5년 반쯤 되는데 10배가 늘어난 그런 경이적인 그런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주 한국어재단 갈라는 이광호 전 공동회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김기환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지역 한인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참가합니다. 수업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 한국어가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서 같이 동참하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2016년 미주 한국어재단 갈라는 만찬을 통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축하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을 실제로 시연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차기 뉴저지 주지사로 필 머피 전 주 독일 대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주민 지지율 하락과 함께 스티브 플럽 시장에 이어 스위니 주 상원의원의 주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차기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일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내년 11월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에 이어 스위니 의장까지 주지사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차기 주지사 민주당 후보는 필 머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크리스티 주지사의 주민 지지율이 바닥이기 때문에 차기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주 독일 대사를 지낸 머피는 이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수년간 임원으로 활동했고 전국 민주당의 최고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올여름 민주당 후보로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머피는 자금력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고 주정부 대학 학자금 보조와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레즈니악 주 상원의원 등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 후보를 노리고 있지만 머피를 넘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스위니 의장의 불출마 소식이 나오자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의장, 존 큐리 주 민주당 위원회 의장, 루 스텔라토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의장 등 당내 주류 정치인들이 일제히 머피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하는 미국민이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국 안보 무임 승차론이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6일 발표한 201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60%, 2014년 64%에 이어 더 늘어난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주둔 지지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미군 군사기지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 76%, 민주당 지지자 70%, 무당파 64% 등 정당 지지에 관계없이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의 72%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매년 $8억 600만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일반 미국인 대부분은 구체적인 분담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매년 미국 국민들의 대외 인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다각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도 금지됩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 비자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지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도 비자를 취소해 미 입국이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지난 2015년 11월 연방관보에서 밝힌 규정에 따라 비자 심사 영사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비자 소지자는 미 입국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비자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 또는 유죄 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취소됩니다.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 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비자가 취소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방문 비자의 경우 주 비자인 J1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되면 배우자의 비자도 취소됩니다. 최근 경찰관들이 근무 중 용의자들이 쏜 총에 맞아 순직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테러로 사망한 미국인보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1000배 많았습니다. 6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국 33살 블레이크 스나이더는 이날 오전 5시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에게 접근하던 중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 입문 4년 차인 스나이더는 관내 그린파크 인근에서 수상한 10대 청년이 거리를 배회하다 가정집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차 안에 있는 용의자를 발견한 스나이더가 접근하자 용의자는 갑자기 총을 쐈습니다. 이 용의자는 다른 경찰관의 대응 사격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8살 소년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신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LA 카운티 경찰국 29년차 베테랑인 53살 스티븐 오원 경사가 강도 용의자가 쏜 총의 유탄에 얼굴을 맞고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오원 경사를 쏜 뒤 곧바로 경찰차에 들어가 도주하려다 다른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총기 사고로 사망한 미국인은 31만 6,545명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안팎에서 벌어진 테러로 숨진 미국인 313명보다 1000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우편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 참여자들은 11월 1일까지 우편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투표 신청을 마친 유권자들에게는 선거국에서 거주지로 선거 안내서와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됩니다. 우편 투표는 사전 등록을 통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투표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투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선거관리국은 카운티 전역 70개 도시와 협력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우편 투표지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올 6월까지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17,700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 때문에 발생한 충돌 사고 건수는 전체 충돌 사고의 2%에 불과했으며 94%가 운전자의 실수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끔찍한 전쟁터를 놀이터로 바꾸어 노는 시리아의 아이들. 동심은 전쟁 중에서도 즐겁기만 한데요. 아이들에게 진짜 웃음을 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총알 비와 로켓포 세례가 일상이 돼버린 시리아.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폭격으로 삭막해진 골목길에 모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동네 아이들이 죄다 모여 그네를 타고 회전 놀이기구도 타며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놀이기구가 모두 로켓 모양이라는 것. 한 주민이 마을을 폭격한 로켓포 잔해를 모아 로켓 놀이터를 만들어준 겁니다. نفسه هذا الصاروخ نفسه هو بذاته اللي عم يقتل الأطفال قدرنا الحمد لله نحوله بالغوطة الشرقية. 로켓포에 팔을 잃은 아이도 로켓 잔해로 만든 놀이기구를 타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있습니다. أبي أما أبقى لي أبي يساوي لنا يعني المراجيح وشو اسمه دواخات وبندقنا الصواريخ الصوابت أنا من شحاي. 폭격이 더 잦은 인근 마을의 지하 대피소. 땅속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따라 내려가 보니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총성 대신 활기찬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가득합니다. 폭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벙커가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터로 변신한 겁니다. The children feel good here because it's a safe place to have fun. These days they have nowhere to go. Not even their own yards are safe. 벙커 놀이터에 있으면 전쟁의 공포도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I didn't know what to think. Then I had fun and started coming every day. 폭격이 만든 웅덩이를 수영장으로 바꾼 아이들도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빗물이 고이면 무너진 건물 잔해를 다이빙대 삼아 물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العالم ما بقى في عندها لا مي ولا شيء والكهرباء قطعوا عنا ما صار لها جمعة على طول تيجي وتنقطع. 최근 50여 년 만에 내전을 끝낸 콜롬비아에선 서로를 겨누던 총탄으로 펜을 만들어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로켓을 타고 노는 시리아의 아이들도 무기를 녹여 놀이기구를 만드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 수배를 받고 있는 미주 한인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살 폴 김, 43살 이준엽 씨 등 미시민권자 2명은 살인과 사기 혐의 등으로 인터폴에 쫓기고 있으며 한국 국적 소지자인 46살 김태훈, 29살 박동수, 70살 마이클 리 씨, 61살 김찬년 씨 등 4명 역시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공개 수배 중에 있습니다. 아시안 금연자 협회가 한인 흡연자들에게 금연 프로그램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담배 연기는 7천여 개 이상의 화학 성분을 포함하며 이 중 수백 가지의 독성 물질과 약 70가지의 암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흡연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부모의 금연을 통해 아이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6일 리버티 아일랜드에서 열린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신축 기공식에서 2019년 완공 예정인 새 박물관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디자인에 따르면 현재 여신상 지하 기단에 위치한 박물관을 대신해 리버티 아일랜드 뒤쪽 부지에 새롭게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크기는 2만 6천 피트 규모로 기존 여신상 박물관보다 3배가량 커집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지난달 패터슨시 공립학교에서 킨더가튼과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터슨시 공립학교는 지난해 킨더가튼 51명, 1학년 81명, 2학년 104명 등 총 235명 저학년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혹하다는 의견이 불거지면서 시 교육부는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후엔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맑은 날씨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